출근길 뉴스를 종합해드립니다. 깊이 있는 뉴스 YTN FM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 시작합니다. 트럼프가 이제 미국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런데 어제 신기한 현상들이 있었죠. 캐나다 이민국 사이트가 다운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미국인들이 이민을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만큼 세계는 불확실성의 시대로 접어드는 것 같은데요. 자, 그래도 우리는 이런 불확실성의 시대를 잘 헤쳐나가야겠죠. 신율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듣겠습니다.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산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을 30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031-497-0561. 아유, 세 단계 종이 또 걸렸어? 정말 제본 하나 하려다가 미치겠네. 내가 진작 현대오피스로 바꾸라니까. 오늘 다 날 셀 거야. 이제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사무기기 전문기업 현대오피스가 책임지겠습니다. 사무기기의 올바른 기준 현대오피스 페이스 도르코 면도기. 도르코 면도기 감사 이벤트. 도르코 면도기를 구매하시면 총 5천만 원 상당의 경품이 팡팡.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자세한 사항은 도르코 페이스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The Shaving Innovator, Dorco Pace. 날이 화창하거나 비가 내리거나 눈이 내려도 나는 망설이지 않는다. 판단하기 전에 눈이 먼저 반응하는 브랜드 잭필드. 배우 박소연 밤마다 걱정입니다. 제발 대리운전 불러서 귀가해주세요. 사고라도 나면 여우와 토끼는 누가 먹여 살려요. 2588 있잖아요. 좌우로 정렬 2588 눌러줘요 2588 치유상담대학원이 2017학년도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상담과 치유의 정태기 종장과 함께 개인, 가정, 사회를 살리는 치유자의 꿈을 펼치시길 바랍니다. 문의 서울전화 599-2466 599-2466입니다. 송곳 같은 말, 허무한 말,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을 전해드립니다. 왁자지껄, 말. 법과 제도를 부정하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위협하였으며 서강대학교의 건학가치에 부합하지 않는 명예 정치학 박사 자격을 인정할 수 없다. 서강대학교 학생들이 박 대통령의 명예박사 학위 박탈을 요구하면서 한 얘기입니다. 이는 지금 젊은이들이 현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들이 얼마나 현 상황에 분노하고 박탈감을 갖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들 젊은이들은 우리 사회의 미래라고 하는데 이들의 미래를 이렇게 어둡게 보고 있으니 이는 지금 당장의 혼란뿐 아니라 앞으로의 사회적 비용도 늘어날 가능성이 높을 수밖에 없음을 시사합니다. 그래서 이들의 분노와 박탈감을 가라앉히기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현명한 수습책을 찾아야 할 겁니다. 하야하면 검찰 소환 조사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국민들의 분노를 묵살할 거다. 방법은 탄핵 절차밖에 없다. 국민의당 주승용 의원이 한 얘기입니다. 지금 청와대는 헌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총리에게 전적으로 위임하겠다고 나서고 있고 야3당은 국회에서 총리를 추천하면 받아들이겠다는 대통령의 제안을 묵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양측 모두 양보하지 않는다면 혼란은 오히려 가중되게 생겼는데요. 여기서 탄핵이나 하야회의까지 나오게 되면 단기적으로 우리 사회의 불확실성은 더욱더 증가할 겁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트럼프까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는 점까지 감안하면 불확실성은 극도의 불안감으로 전이될 가능성마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불안과 불확실성을 최소화시킬 방안을 정치권은 찾아야 합니다. 그런 노력들을 보여주기 바랍니다.
모든 미국인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것을 이 땅의 모든 시민에게 약속한다. 미국의 제45대 대통령이 당선된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이 한 얘기입니다. 어제 당선 수락 연설에서 보여준 트럼프는 사뭇 부드러운 태도로 보였습니다. 그렇다고 그의 예측 불가능성이 줄었다고 볼 수는 없을 텐데요. 예측 불가능성은 정치와 경제적 분야에서 가장 좋지 않은 요소라고 할 때 그가 뭐라 하든 그의 행동을 불안하게 지켜볼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금 멕시코와 미국의 국경에 현대판 만리장성이 등장할지 아니면 한미 FTA 협상이 완전히 무효화될지는 두고 봐야겠지만 그의 돌출적 행동이 세계를 어떻게 흔들지 지켜볼 수밖에 없는 우리의 현실, 정말 안타까울 뿐입니다. 지금까지 말이었습니다. 자, 경제 뉴스 알아보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정인설 기자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어제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아시아 금융시장은 이른바 트럼프 쇼크 때문에 폭락을 했는데, 근데 그렇죠. 간밤에 미국 증시 보면은요, 금융주는 급등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소폭 하락으로 마감이 됐고, 유럽 증시도 좀 안정을 찾은 것 같은데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 공포 영화가 하루아침에 좀 액션물 정도로 좀 순화된 것 같은데요. 예. 아시아 증시만 해도 어제는 도미노 폭락이었습니다. 예. 코스피가 2.25%, 45포인트 급락해서 1958로 마감을 했고요. 425개 종목은 연중 최저가였습니다. 근데 한국보다 대만이 더했고 일본이 훨씬 더했고요. 대만은 거의 3% 떨어지고 일본 같은 경우는 5.3%나 급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어제 오후에 이제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의 승리 연설을 들어보면 다들 아마 비슷하게 느끼셨겠지만 되게 착해졌네? 약간 안심을 한 거죠. 그러면서 유럽 증시는 간밤에 모두 1% 이상 올랐고요. 뉴욕 증시도 상당히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예. 초등학교 때 선생님을 때려서 얼굴에 멍들게 했다는 사람인데 하룻밤 사이에 이렇게 착해질 수 있는지는 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트럼프 경제정책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이른바 트럼프노믹스 내용이 있습니까? 일단 다 아시겠지만 아메리카 퍼스트를 제일 먼저 외쳤고요. 그 외에 다른 나라들은 모두 공정하게, 페어하게 대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경제정책을 살펴보면 안으로는 세금 감면, 규제 철폐 정도 내용이 주로 내용이고요. 밖으로는 보호무역, 대표적인 게 TPP,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을 반대를 하고 모든 FTA를 재검토하겠다 이런 것들이 눈에 띄는데 이 모든 중심에는 미국의 일자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것 때문에 이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계속 얘기를 하면서 이른바 러스트벨트라고 하죠. 세력한 미국 동부의 공업지대에서 경합지였지만 한 곳을 제외하고 6곳 중에 한 곳을 제외하고 트럼프 후보자가 이제 당선인이죠. 이렇게 승리를 했는데 앞으로는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 간에 미국의 일자리 창출에 가장 신경을 쓸 것으로 보이고요. 그걸로 인해서 미국 외에 다른 외국산, 특히 중국산이 될 것 같은데 고율 관세, 반덤핑 관세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을 것 같고 가장 메이드 인 아메리카를 가장 최우선시하면서 현재는 강달러 기조가 좀 이제 앞설 것으로 보이는데 이걸 용인하지 않고 오히려 약달러 방향으로 가는 것 아니냐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수출이 좀 타격을 받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많죠. 그렇습니다. 미국 하면 이제 트럼프 하면 보호무역 이 얘기가 가장 많죠. 그래서 어느 정도로 할 것이냐가 상당히 관심인데 어찌되었든 간에 한국 자동차나 철강 산업에는 결코 좋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좀 지배적입니다. 현재 한국의 자동차 생산 기지는 미국에도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가장 큰 규모로 멕시코에 지었죠. 미국하고 멕시코하고 자유무역 협정, 나프타가 체결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건데 도널드 트럼프가 계속 얘기하는 게 있죠. 미국의 일자리, 특히 백인의 일자리를 이민들이 뺏어간다. 특히 대표적인 게 히스패닉 멕시코인들인데. 근데 그게 전형적인 극우의 논리거든요, 사실은. 예. 그렇습니다. 이제 앞으로 대통령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추진할지가 문제인데 일단은 이 한국의 자동차가 멕시코산이 있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동차 부품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한국이나 다른 나라에서 미국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산 기지를 미국으로 좀 옮겨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압박이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미국 트럼프 임기 중에 본인이 그러니까 공약으로 내세웠죠. 1조 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 1,100조가 넘는 공공 인프라 건설에 투자하겠다라고 했거든요. 예.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한국의 인프라 산업, 특히 건설, 에너지, 의료, 바이오 이런 등에서는 오히려 기회가 열린 것 아니냐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환율이나 주식 같은 데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어제는 이제 공포지수가 극에 달하면서 안전자산 쪽이 부각이 됐었죠. 금과 엔화가 대표적인데 간밤엔 또다시 그 반대로였습니다. 금보다는 오히려 달러 가치가 다시 올랐고요. 이런 건 하지만 단기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앞으로 트럼프가 보호무역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강달러로 가기보다는 오히려 약달러로 갈 가능성이, 즉 환율을 어느 정도 수준에서 관리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제 대표적인 게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려고 한 것처럼 한국도 어떤 형태로든 간에 이 환율 부분, 원달러 환율 부분에 대해서 이게 많이 올라가지 않도록 압박이나 어떤 다른 정책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원달러 환율이 일정한 범위 내에서 현재처럼 움직여서 뭐 그렇게 크게 우려할 부분은 아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미국 금리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또 영향받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이제 이달 13일, 14일에 미국의 연준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가 열리는데 다들 금리 인상, 뭐 지금 80% 이상을 금리 인상을 예상하고 있어서 기정사실처럼 생각하고 있는데 트럼프는 그렇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본인을 저금리 인간이라고까지 표현할 정도거든요. 그래서 저금리하고 약달러, 그래서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더 높지 않은 형태로 해서 경기 회복을 유도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취지에서 미국의 금리 인상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죠. 제니디 옐런 미 연준 의장의 임기가 2018년 2월인데 트럼프가 유세 기간 동안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옐런 의장 잘라버리겠다, 교체해버리겠다 이런 얘기까지 한 상황이어서 앞으로 우리나라 시간으로 다음 달 15일 새벽 3시 정도에 인상 여부를 알 수 있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더 관심이 집중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의 정인설 기자였습니다. 스포츠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최동우 스포츠 평론가 연결하죠.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자, 프로야구 자유계약 선수, 우리가 FA라고 그러죠. 이 FA가 15명으로 최종 확정이 됐는데, NC의 이호준 선수는 FA를 포기했나 봐요? 예? 예, 그렇습니다. 올해 이 FA 자격을 얻은 선수가 18명인데, 이 가운데 3명은 FA를 포기했습니다. 왜냐하면은, FA가 우리가 보통 이 성공한 선수들 얘기만 하기 때문에 돈벼락을 맞는 것처럼 알려져 있지만, 이 사실은 FA로 나왔다가 자신을 원하는 팀이 없으면 그대로 은퇴를 해야 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FA가 양날의 칼이라고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호준 선수는 올해 NC에서 이 주축 타선으로 활약을 했는데 나이가 좀 많거든요. 40대입니다. 그래서 FA보다는 NC에 눌러 앉아서 좀 더 안정적으로 이 선수 생활을 마무리하겠다. 뭐 그런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 FA 선언한 15명, 이제 내일부터 자유롭게 협상을 할 수 있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근데 롯데 황재균 선수는 지금 미국에 있다고 그래요. 메이저 구단을 상대로 쇼케이스 한다고 그래요? 예? 예. 이 황재균 선수가 지난해에 포스팅 시스템으로 메이저리그 진출에 도전을 했는데, 이 포스팅에 참가한 구단이 없어서 메이저리그 꿈을 접기도 했고요. 현재 메이저리그로 진출하겠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밝히지는 않았는데 메이저리그 행보를 밟아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개인 훈련 중인데요. 21일에 플로리다에서 이 메이저리그 구단을 상대로 하는 쇼케이스를 열 계획입니다. 예. 이 쇼케이스가 이 말 그대로 이 메이저리그에서 황재균 선수를 잘 모르니까 내가 이런 선수다 이것을 좀 홍보하는 자리거든요. 메이저리그 관계자를 상대로 해서 이 프로필도 소개를 하고 또 이 타격과 수비 시범을 보이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또 이 양현종 선수 기아 구단하고 몇 차례 접촉을 했는데 기아에 남겠다는 의사를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양현종 선수도 해외 진출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그리고 그 NC는 그 김경문 감독하고 재계약한 모양이더라고요. 3년간 총 20억 원, 맞죠? 예, 맞습니다. 김경문 감독이 NC와의 재계약에 성공했습니다. 계약 기간이 3년이고요. 계약금 5억 원, 연봉 5억 원, 총 20억 원입니다.
김경문 감독이 신생팀 NC를 강팀으로 키운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번에 그 한국 시리즈에서 이 두산의 4연패로 무릎을 꿇었기 때문에 NC 구단이 과연 어떤 선택을 할지 관심을 모았는데 결국 NC의 선택은 김경문 감독이었습니다. 예. 자, 축구 얘기 안 할 수 없죠. 축구 대표팀이 내일 캐나다하고 평가전 치르는데 대표팀 수비진이 대폭 바뀌었다 그러죠? 예, 그렇습니다. 예. 이 내일 저녁 8시에 천안에서 대표팀이 캐나다하고 평가전을 치릅니다. 이 월드컵 최종 예선전을 통해서 대표팀이 수비에 허점을 드러냈고요. 그래서 이번에 수비진을 대폭 바꿨습니다. 이 때문에 이 캐나다전에서 대표팀의 수비가 과연 얼마만큼 좋아지느냐가 이제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예. 이 캐나다가 축구 강국이 아니죠. 예. 이 현재 FIFA 랭킹 110위입니다. 예. 그런데 이 랭킹하고는 별개로 역대 전적에서는 우리가 1승 1무 2패로 밀리고요. 예. 지난 6월에는 캐나다가 우즈베키스탄을 2대1로 이겼기 때문에 좀 만만치 않은 실력을 보유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이 캐나다전에서는 승패를 떠나서 새롭게 조합된 우리 수비진이 어느 정도의 조직력을 가지고 어떻게 플레이하느냐 이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프로배구에서는 우리카드가 삼성화재의 역전승을 거뒀는데 이 프로배구 V리그에서 처음으로 삼성화재를 이겼다 그러네요. 예? 예, 이 우리카드가 이 프로배구 V리그에서 이 삼성화재의 3대2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2013년에 이 우리카드가 V리그에 참가했는데 그동안 삼성화재에 18연패를 당했거든요. 이 처음으로 삼성화재를 이긴 예. 거고요. 어제 승리하면서 우리카드가 4승 3패로 2위를 지켰습니다. 올 시즌에 프로배구가 많이 평준화됐다고 그러죠? 예? 예, 맞습니다. 이 대한항공이 이 현재 선두거든요. 예. 근데 1라운드에서 딱 한 번 패했습니다. 그런데 그 유일한 이 1패가 꼴찌 KB 손해보험에 당한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1위 팀이 꼴찌 팀을 만나더라도 이게 안심할 수 없을 정도로 전력이 평준화가 됐는데 그 이유가 외국인 선수 영입 제도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예, 올해부터 이 $30만, 우리 돈 3억 4천만 원을 연봉 상한선으로 정하고 예. 공개적으로 선수를 선발하는 트라이아웃이 도입이 되다 보니까 예. 외국인 선수 기량이 평준화되면서 이 팀 간의 전력차도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예,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최동훈 스포츠 평론가였고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4부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공연주입니다. 15살의 여러분은 어떤 꿈을 꾸는 아이였나요? 제가 케냐에서 만난 15살 소녀 도린의 꿈은 의사가 되는 것인데요. 학교에 가는 것을 무척 좋아하는 도린이 학교를 빠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단지 여자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너무 다른 그동안 말하지 못한 소녀들의 이야기 궁금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의 관심으로 소녀들이 다시 꿈을 꿀 수 있습니다. 지금 월드비전 꽃들에게 희망을 캠페인을 검색하세요. 월드비전 꽃들에게 희망을. YTN 라디오 캠페인 더 가까이. 장렬하는 태양과 넘실대던 젊음은 계절과 함께 사라지고 텅 빈 해변을 홀로 걷는 가을 남자의 고독은 뭐야? 나 이거 깨진 유리 조각이잖아. 아이고 아파라. 완전히 분위기 깨네. 어머, 김정균 씨, 괜찮으세요? 바닷가에 버려진 유리 조각들은 환경 오염뿐만 아니라 이렇게 부상의 위험도 있는데요. 최근에는 버려진 바닷가 유리 조각들이 아름다운 보석이나 인테리어 용품, 장식용 타일 등으로 업사이클링 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바닷가에서는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않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저 같은 가을 남자가 안심하고 분위기 좀 잡을 수 있게 업사이클링은 더 가까이, 쓰레기 해양축기는 저 멀리, 푸르고 깨끗한 바다를 지켜주세요. 지금까지 탤런트 김정균이었습니다. YTN 라디오 캠페인 더 가까이. 한국환경공단과 함께합니다. 골프 장갑도 G맥스, 생산 장갑도 G맥스, 헬스 장갑도 G맥스, 가죽 장갑도 G맥스, 장갑하면 G맥스, 대한민국 우리 장갑 G맥스. 30년 한길 범양 글러브가 만듭니다. 글러브 맥스 G맥스. 날카로운 분석, 내일을 보는 시선,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4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듣겠습니다. 요즘 백수호 먹는 사람들이 다시 많아지고 있습니다. 식약처 검사 명령제로 더욱 믿고 먹을 수 있게 됐거든요. 지금 갱년기라면 검색해보세요. 백수호 검사 명령제. 백수호 믿고 먹는 세상에선 갱년기 아무것도 아닙니다. 갱년기엔 백수호궁. 문의 1544-9393.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샘 스미스의 Stay With Me V20로 들어보겠습니다. 원음을 선명하게 되살리는 4개의 DAC와 전후면 광각 카메라로 새로움을 플레이하다. LG V20. 카누 아로마. 좋은 커피라면 첫 향부터 음미해보세요. 카누의 향은 마시기도 전에 시작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향기로운 카페 카누. 홍은희 씨, 잇몸 관리 어떻게 하세요? 잇몸 관리요? 양치 잘하고 치과도 다니고 그리고 하나 더. 인사돌 플러스. 들뜬 잇몸이 좋아지는 게 느껴지시죠? 잇몸 건강을 위해 하나 더. 인사돌 플러스. 써본 후의 차이요? 직접 느껴보세요. 동국제약. 예, 지금 시각 8시 31분 23초 지나고 있는데요.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김지현 캐스터. 네, 출발새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현재 성산대교 북단에서 남단 쪽으로 정체가 상당히 심합니다. 북단에서 남단 쪽으로 이동하는 길 시속 10km 안팎으로 정체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남단 부근에 돌발 상황이 있는 것이 아닌가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뒤쪽으로 이어지는 성산로도 정체가 심합니다. 성산 2교 이전부터 성산대교 북단까지 시속 20km 미만으로 느리게 이동합니다. 반대편으로는 연세대 부근부터 이대 후문 쪽으로 이동하는 길 차간 거리를 좁힙니다. 내부순환로도 성산대교 쪽으로 가는 길 홍지문 터널 부근부터 연희램프까지 정체가 되고 있는데요. 특히 연희 진출램프 그리고 성산 진출램프로 나가려는 차량들 하위차로 따라서 길게 밀립니다. 이어지는 서부간 선도로 도심 쪽으로는 고척교 부근 일대부터 양평교까지 정체가 되고요. 외곽 쪽으로는 목동교 부근부터 신정교, 철산대교에서 금천교까지 정체 서행을 반복합니다. 출발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신율의 출발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오늘 아침 당신이 듣고 싶은 뉴스 94.5MHz YTN 뉴스 FM 신율의 출발 새아침. 자, 미국에서 트럼프가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하게 된 원인 그리고 현지 분위기 현지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뉴욕 현지에 있는 뉴욕 시민참여센터 김동석 상임이사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뉴욕입니다. 자, 어제 트럼프가 이기게 된 원인 우리 언론은 지금 저항력 앵그리 화이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그렇습니다. 거기에다가 숨겨져 있던 저항력 화가 난 백인들 틀리지 않다고 봅니다. 근데 일부 분석에 따르면 저소득 백인 쪽만 한 것이 아니라 백인 중산층 그리고 일부 유색인종들도 여기에 가세했다라는 분석이 있던데요. 사실 기본 지지층이 막판에 결집됐다라고 할 때에는 지금 말씀하신 그 저소득 저항력의 시골에 숨어 살든 이를테면 말없이 살든 백인들 50대를 중심으로 하는 백인들의 결집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맞는 얘기 같고요. 예. 사실 그 개표하고 나서 출구조사 분석한 거를 보면은 의외로 예상했을 때 특히 마이너리티라든지 여성이라든지 이런 표들이 거의 다 힐러리 쪽으로 갈 것 같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은 결론이 났습니다. 지금 기존 지지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공화당의 기존 지지층들 말씀하시는 거죠, 그죠? 그렇죠, 예, 공화당. 근데 제가 예를 들면 조지아 같은 경우에요. 조지아주 같은 경우에는 흑인들이 많이 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여기에서도 트럼프가 승리하지 않았나요? 그렇죠. 조지아는 원래 공화당 지역이고, 그리고 흑인들이 많이 산다 해도,
유권자 내에서는 백인이 다수죠. 예. 그렇기 때문에 조지아를 트럼프가 이긴 현상보다는 오히려 지금 가장 그 눈에 보였던 플로리다. 플로리다. 여기 스윙 스테이트 아닌가요? 그렇죠. 스윙 스테이트면서 러스트 벨트는 아니고 특히 남미계가 많았고 그렇기 때문에 플로리다가 누구한테 기우느냐에 따라서 스윙 스테이트 결정이 된다. 이런 걸 가지고 이제 개표를 처음부터 보기 시작했죠. 어제 하루 전에 맨하탄의 힐러리 클린턴 그 본부에 제가 거기 있었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숨 죽이면서 그걸 보다 그야말로 플로리다가 넘어가면서 이 잔치집이 초상집으로 변하는 그 분위기를 직접 겪으면서 아주 다이나믹한 그런 순간이었었는데요. 플로리다를 보면은 도널드 트럼프가 어떻게 선거 운동을 해오고 전략이 멎는지가 좀 보인다. 이렇게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말입니다. 지금 이런 백인들 그리고 플로리다의 히스패닉 계통도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투표 결과가 의미하는 미국의 민심은 뭐라고 보십니까? 역시 이 기존 미국을 주도해왔던 기존 기득권층이라든지 그 지식인들 이런 거에 대한 일반 기층 일반 시민사회, 특히 지금 말씀드렸듯이, 조용히, 별로 상관없이 살던, 백인 절대 다수들이 이런 지도부에 대한 그런 분노라고 할까요? 그리고 좌절감 같은 거, 삶이 어렵게 된, 이것이 이제 너무 꽉 차가지고 거의 폭발한 그런 거가 아닌가. 이번에 그거를 이제 그런 심리를 아주 도널드 트럼프가 찾아다니면서 잘 끄집어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요, 트럼프는 기득권이 아닌가요? 돈이 그렇게 많은데? 트럼프가 분명히 기득권이고 기득권 중에서도 기득권이지요. 그런데 제가 한 1년 동안 트럼프 유세를 따라다니면서 봐온 거는 트럼프의 기술이 전혀 일반 기층의 시민들, 저소득, 저학년층들, 빈민들하고 어울리는 데에 전혀 불편이 없고 소통이 너무나 잘 되고 마치 어떻게 그런 부분들을 다 이해를 하는지 사실 이번 선거가 다 이미 이제 알겠지만은 민주공화당 이슈의 대결이라든지 힐러리와 트럼프의 대결이 아니었고 바로 지금 설명드렸던 것처럼 기층 시민들, 저소득층들 말없이 있던 이런 부분하고서 오피니언 리더들이 속한 지식인 사회와 정치 기득권들, 특히 워싱턴 인사이더들에 대한 전선이었었기 때문에 도널드 트럼프가 이런 결과를 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제가 볼 땐 거기에 언론도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 주류 미디어가 헛발질을 한 거를 보면은 저는 30년 뉴욕에 살면서 뉴욕타임즈라는 저 매체가 저렇게 불공정하고 저렇게 팩트를 무시하고 저렇게 원사이드인지는 정말 몰랐습니다. 저는 선거 끝난 다음부터 뉴욕타임즈를 안 봅니다.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뿐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해외로 전달되는 미국의 이 정치권 흐름이 지금 한국에서도 어떻게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냐 아마 이런 분위기일 거라고 봅니다. 미국 시민사회 역시 마찬가지고서요. 그렇기 때문에 주류와 그렇지 않은 것에 아주 티피컬한 그런 전선이었고 그런 게임이었다고 보는 게 맞다고 봅니다. 간단하게 해서 주류라는 것은 민심을 몰랐다. 그렇습니다. 정확한 표현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것은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 이후에 앞으로의 어떤 변화할 것 같은데요. 자,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바라본다면 어떤 변화가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물론 가장 주요한 이슈는 경제 문제고 한국과의 관계 속에서는 트레이드 팔리스입니다. 그러니까 통상 무역이겠죠. 말 입버릇처럼 기회 있을 때마다 미국 다수 백인들 못 사는 백인들한테 왜 우리가 못 사나 하면서
중국, 한국, 일본, 그 단골로 언급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계속 강조한 게 보호무역주의라는 부분에서 해왔기 때문에 분명히 트럼프가 그 집권을 하면서 가장 먼저 손댈 부분이 그 자유무역 협상, 이를테면 FTA나 TPP는 무효화시키는 건 거의 눈에 보이고요. 예. 이를테면 북미 지역의 나프타까지 분명히 처음부터 미국 위주로 손을 댈 거라고 보고요. 그런 측면에서 미리 대비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외교적으로는 고립주의 아닌가요? 그렇죠. 고립주의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 우선 미국 국익주의니까 일단은 미국의 이익을 중심으로 국제사회에서 다른 나라와 관계를 갖는다. 저는 분명히 이 중국을 겨냥해서 그 트럼프가 외교 정책을 새롭게 했을 때는 철저하게 미국 국익을 생각을 할 거라고 보고서요. 그렇지만은 단지 트럼프가 이제까지 선거운동을 해오면서 된 걸 보면은 일관된 게 별로 없습니다. 여기 가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저렇게 하고 그게 무서운 거예요, 사실. 네. 그러니까 뭔가 의지를 가지고 자기의 청사진이 있던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10월 29일서부터 공화당 지도부가 트럼프의 선거운동을 도와야 되고 협력해야 된다는 메시지가 나온 다음부터 지지율이 근소한 차이가 됐는데 지금은 공화당 지도부가 트럼프 캠프를 케어를 하고 트럼프가 그걸 받아들이고 아마 큰 틀에서는 기존의 공화당의 전문가들, 공화당의 정책 입안자들이 아마 적극적으로 관여를 할 거다. 이렇게 전망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지금 보도 보면은 아웃사이더들이 대거 들어갈 것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사실 트럼프 주위에 그동안 굉장히 열심히 외교 안보, 통상 그리고 국내의 그 소셜 웰페어 같은 전문가들을 찾으려고 우리뿐만 아니라 많이 노력을 했는데 사실 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웃사이더라는 부분들도 의회의 상하원에서 관계에 직접적으로 적극적으로 한 사람들의 인맥을 가지고서 팀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아시겠지만은 인수위원회에서 아마 디자인을 할 텐데 인수위에 지금 오르내리는 사람들을 보면은 이전에 공화당 중심은 아니었었지만은 공화당에서 정책을 만들고 관여를 해왔던 사람들이 많이 이름이 오르내리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예. 어쨌든 참 놀라운 결과입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 예, 지금까지 뉴욕 시민참여센터의 김동석 상임이사였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듣고 계신 주파수는 FM 94.5MHz입니다. YTN 뉴스 FM. 위기의 한국 경제. 하지만 해법은 있습니다. 우리 경제에 또 다른 도약을 준비하는 코너. 출발 새 아침 경제 빅 이슈. 예, 경제 현안 짚어보는 순서죠. 오늘도 서울대학교 이필상 교수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조금 전에 김동석 상임이사 뉴욕 현지 연결해서 인터뷰를 했는데 우리 교수님께서는 트럼프 승리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가뜩이나 나라가 불안한데 엎친 데 덮친 격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로서는. 예. 우리 경제를 보면은 두 가지 리스크가 겹쳤는데요. 예. 우선 국내에서는 최순실 리스크 때문에 경제 정책이 마비 상태나 다름없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해외에서 이제 트럼프 리스크가 밀어닥치니까 경제가 이제 더 불안해지고 있다 하는 얘기거든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미국의 대통령이 바뀐 것이죠. 미국이란 나라가 바뀐 것은 아닙니다. 미국은 국가 시스템으로 움직이는 나라이지 대통령 개인이 모든 것을 움직인 나라는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나치게 공포감을 갖는 것은 그럴 필요는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지만은 이 경제정책 기조가
기존 그 정책 기조와는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우리 경제에 상당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크게 걱정되는 것이 두 가지인데요. 예. 하나는 보호무역주의 강화입니다. 예. 그 트럼프는 한미 FTA가 미국 일자리 킬러다. 이런 또 선언을 하면서 한미 FTA 재협상을 강력하게 요구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재협상이 된다 하면은 우리나라 자동차, 철강, 전자산업 등에서 수출이 상당한 타격을 받을 것 같고요. 더 나아가서 너희 나라 원화 너무 싸다. 그래서 경상수지 흑자 자꾸 생기는 거다. 그러니까 원화 절상해라. 이렇게 압력이 오면은 우리나라 수출산업 전체가 타격을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걱정이 금융시장 불안인데요. 세계 경제가 불안하고요. 북한 문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요. 또 중국과 갈등도 커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아주 이제 더 커질 것 같은데, 그래서 만약에 우리나라 금융시장에서 외국 자본이 줄줄이 빠져나가면은 그때 이제 우리나라 금융시장은 또 위기를 겪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참 걱정이 많은데 예. 빨리 대책을 마련해서 차분하게 좀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나라도 참 힘든 상황인데 네. 예? 지금 최순실 사태 여기에서가 이제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제 돈 문제 또 하나는 국정농단 문제인데 지금 이 돈 문제 얘기한다면 정경유착 비리의 의혹이 부분적으로 자꾸 이제 사실로 드러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지금 정치 권력이 주요 기업을 대상으로 강제 모금은 물론 경영자 퇴진까지 요구했다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데 경영자 퇴진 요구한 건 녹취록까지 나왔잖아요, 사실. 그렇습니다. 예. 뭐 요즘 유행하는 표현으로 우리나라가 이러려고 자본주의 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저도 이러려고 방송을 했는데 아주 자괴감이 듭니다. 예. 이번 그 최순실 사태를 계기로 해서 정경유착 비리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정치 권력이 경제를 지배하면서 불법 비리를 저질렀다는 것이 이제 사실로 자꾸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네. 우선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7월에 대기업 총수 7명을 독대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여기서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대한 기금 출연을 압박했다 이런 의혹이 지금 일고 있고요. 심지어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경제수석이 민간 대기업 경영자에게 전화를 해서 퇴진하라. 그렇지 않으면 큰일 난다. 뭐 이렇게 위협까지 해서 결국 그 경영자가 퇴진을 했거든요. 근데 이것은 국가 권력의 사유화이고요. 그리고 독재화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제 더욱 문제는 최순실이라는 대통령의 비선 실세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면서 기업들에게 돈을 뜯고 갖가지 이권에 개입하고 정부 인사까지 좌지우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뭐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반국가적인 범죄 행위죠. 사실 해방 이후에 우리 국민은 많은 생명을 잃어가면서까지 민주주의를 일궈냈습니다. 또 피와 눈물을 흘리면서 경제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태는 이렇게 이룬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한꺼번에 흔드는 반국민적인 범죄 행위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데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일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기업들이 이제 만약 그런 식으로 해서 돈을 냈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이 기업들도 사실은 약점을 잡혔거나 자신의 약점 예를 들면 세무조사 무마라든지 사업선정 특혜 이런 것 때문에 결국 돈 낸 거 아니냐 이런 또 의혹도 있지 않습니까? 예. 의혹이 있습니다. 예. 이번에 그 53개 기업이 이제 두 재단에 800억 원 규모 이제 기금을 출연했는데요. 774억이죠. 예. 예. 돈을 내면서 대가를 요구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돈을 주고 이제 특혜를 받는 전형적인 정경유착 비리인데요. 삼성그룹의 경우 이번에 출연한 금액이 204억 원인데 그 대가로 이재용 부회장 경영세습을 도와줬다 그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삼성그룹은 지배구조를 강화하기 위해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을 합병을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외국 자본인 엘리엇이 반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연금이 찬성을 해서 삼성그룹을 결국은 이제 지원을 해주면서 합병에 성공을 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럼 국민연금 지원이 정부의 뜻 아니냐 이런 또 의혹이 지금 제기되고 있다는 것이고요. 또 SK그룹은 111억 원을 냈는데 그 대가로 최태원 회장의 광복절 사면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 여기 더 나아가서 롯데그룹의 신동빈 회장의 구속영장 기각도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냐. 또 부영그룹의 이중근 회장의 세무조사 무마의 의혹 뭐 이런 것도 또 연관된 것이 아니냐 해서 뭐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만약에 이 의혹들이 사실이라면은 기업들은 피해자가 아니라 공범이죠. 그래서 기업들이 뭐 약점이 있어서 그럴 수밖에 없다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 어떻든 간에
하여간에 정형유착 비리를 저지르는 주체로서 기업도 책임이 큰 것이죠. 근데 이게 만약 사실이라면 1980년대나 지금이나 별반 달라진 게 없다라고. 예? 네, 정형유착에 뿌리는 부분이 있는 거죠. 참 이게 보니까 지금 이 어떤 관료들의 문제, 관료주의의 문제, 그리고 또 규제의 문제하고도 연결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예, 우리나라는 규제가 제일 많은 나라에 속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구멍이 많겠죠. 그 정부 규제가 기업을 다스리는 무기로 악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상태에서 정말 문제가 되는 것이 대통령 중심제이다 보니까 모든 권력이 청와대에 집중되어 있는데 그런 상태에서 몇몇 사람이 국정을 농단하고 정형유착 비리를 저지른다 그런 얘기거든요. 이게 더 나아가서 정부의 경제 권력기관들도 문제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금감원, 검찰 등인데요.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으로 기업들을 묶어놓고요. 국세청은 세무조사로 기업들을 묶어놓고요. 금융감독원은 은행들 돈줄로 기업들을 묶어놓고요. 여기서 검찰은 기업 총수를 범인으로 묶어놓고 이런 어떤 구조이다 보니까 정형유착 비리가 이제 많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구조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아까 이재용 부회장 얘기 잠깐 하셨는데 결국 지배구조도 이런 정형유착을 가능하게 만드는 그러한 요소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자업자득이라고 봐야 됩니다. 예. 그 우리나라 기업들의 지배구조는 정치 권력이 보호를 안 해주면은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는 아주 부실한 구조인데요. 문제가 이제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순환 출자를 허용하기 때문에 작은 자본 가지고 수십 개 계열사를 거느리는 소유 구조가 이제 문제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경영권을 자녀에게 독점적으로 물려주는 세습 경영이 문제라는 것이거든요. 삼성을 비롯해서 이제 두 문제를 다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런 상태에서 정부가 이제 입법을 해서 순환 출자를 금지하고 세습 경영을 막으면요. 대학 기업들 다 무너진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약점이 아주 큰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요거는 이제 들을 수밖에 없고 그 과정에서 이제 제발 이것 좀 봐달라 해서 이제 정형유착 비리가 이제 생기는 건데 정말 우리나라 기업들이 우리나라 경제를 올바르게 발전시킨다면은 과감하게 지배구조 개혁해서 투명하고 정말 민주적인 그런 어떤 경영체제를 갖춰야지 그렇지 않으면 기업도 망하고 정치도 망하고 나라도 결국 이제 흔들린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교수님이 경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경제가 뭐 좌초 상태나 다름없는데 여기서 이제 최순실 사태, 트럼프, 뭐 루스크 이런 것이 닥치니까 정말 앞이 깜깜합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경제가 좌초 상태인데 이 배를 끌고 갈 선장이 없다는 겁니다. 지금 뭐 결국은 최순실 사태로 인해서 국정의 공백 상태이고 총리와 부총리가 이제 사실상 지금 뭐 비어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경제가 어떻게 갈 것이냐 방향조차 지금 찾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일단은 지금 경제는 움직여야 됩니다. 그리고 대응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친다면은 부총리라도 어떻게 될 것이냐 여야가 의견을 좀 조율을 해서 빨리 그 부총리를 이제 인준도 하고 임명을 해서 경제 중심을 잡는 그런 일이 좀 시급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정경유착 비리도 이 기회에 이거 척결을 해야죠. 이번에 만약에 정형유착 이거 비리 척결을 못하면요 우리나라 희망이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무슨 일이 있어도 이 교훈을 정말 이제 배워가지고 좀 척결해야 되겠다는 얘기인데 뭐 보통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근데 그 사슬을 끊으려면은 뭐 가장 중요한 게 정치 개혁이죠. 돈 안 드는 선거 해야 되고요. 또 대통령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는 그런 어떤 이제 권력 구조도 바꿔야 되고요. 여기 더 나아가서 규제 혁파하고 정부 조직도 개편을 해서 정부 기관들이 기업을 지배하고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을 도와주고 이끌어주는 그런 봉사 기능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치면 뭐 개헌도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근본적으로 이제 필요한 것이 아까 말씀드린 기업들의 지배구조 개혁인데 순환 출자 금지시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세습 경영 차단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이 국민의 기업으로 민주적으로 운영이 되고 국민들이 경영제를 선택해서 정말 전문적으로 경영을 해서 국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그런 기업의 지배구조 만드는 것이 경제를 올바르게 살리는데 뭐 아주 중요한 그런 과제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진짜 쉽지 않겠죠. 아주 어려운 과제입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나라가 혼란에 빠지고 이렇게 고통을 겪는데 여기서 이거 안 하겠다 덮고 가겠다 이러면 이건 얘기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아까 권력 구조는 말씀하셨는데
사실 대통령제 하에서 우리는 뭐 제왕적 대통령제다 뭐 얘기를 하는데 그 하에서 사실 권력을 이렇게 좀 분산시키기라는 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네. 이 기회에 권력 구조 개편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말씀에 진짜 동의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서울대학교 이필상 교수와 함께했고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목요일 순서는 여기서 모두 줄이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비가 내린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우산 하나씩 챙겨서 나가시기 바라겠고요. 전 내일 아침 7시 15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신율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